하드코어 모드에서 13일 이상 생존함.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재미있는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함. 초기 집에서 절대 이사하지 않기로 함. 이제 이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함. 항상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함. 제재소를 만들어서 모든 나무 재료를 저장하고 있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그래서 이번 영상의 계획은 비밀 지하 저장실을 만드는 것. 우리 시작집 바로 아래에 100만 개 이상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먼저 입구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이 블럭 바로 아래에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침실 안에 여기서 조금만 파내자. 그리고 레드스톤을 좀 사용해보자. 여기서 작업할 공간 충분할 것 같아. 하지만 여기저기 횃불 몇 개 놓자. 각 모서리에 여기서 뭐가 스폰되는 거 정말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레드스톤 가져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우리 집으로 다시 올라가자. 편리하게도 레드스톤 상자가 바로 여기 있어. 레드스톤 가루 좀 가져가자. 리피터 몇 개. 그리고 끈끈이 피스톤도 만들어야 해. 슬라임볼 좀 가져오자. 좋아, 완벽해. 필요한 나머지 재료도 가져왔어.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아. 피스톤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걸 끈끈이 피스톤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하는 김에 레드스톤 횃불도 몇 개 만들자. 그리고 필요한 건 다 준비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방으로 돌아가자. 필요한 재료를 다 챙겼으니까 방도 다 파냈고 집중해서 레드스톤 작업을 끝냈어. 근데 지금 여기 갇혀버린 것 같아. 그래도 작동은 될 것 같아. 이제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보자. 이 블록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빨리 다시 막아두자. 보시다시피 저기 끈끈이 피스톤이 있어. 그래서 정글나무 판자로 그걸 가리자. 그리고 버튼을 여기다 놓기만 하면 돼. 여기 누르면 아마 열릴 거야. 좋아, 열리네. 멋지다. 버튼 자체가 꽤 숨겨져 있어. 바닥이랑 잘 어울려. 그리고 그냥 그걸 누르면 돼.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엔 저장실로 바로 떨어질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으로 그걸 해결하자. 그리고 이 주변에 다른 것들도 꽤 많이 지어놨어. 다른 농장 같은 것들도 말이야. 그래서 이걸 꽤 깊게 만들고 싶어.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도록. 여기가 좋은 높이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횃불로 밝혀보자. 그리고 복도를 조금 파고 싶어. 이 방향으로 복도가 파여 있고, 그리고 여기서 거품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바로 여기. 그리고 이게 우리를 집으로 바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래서 집 바닥에 도달한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쌓아 올리자. 그리고 그래, 좋아. 여기가 우리가 다시 올라가기 좋은 장소 같아. 그리고 이걸 위장하고 싶어. 하지만 이건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레드스톤을 이 카페달에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이지, 버블 엘리베이터는 바로 저기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걸 다시 막아보자. 여기에 피스톤을 놓을 거야. 그 다음에 플랭크랑 스트립오크 우드를 놓고 이걸 다시 숨길 수 있을 거야. 빨간 카펫을 사용해서 말이지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오크 슬래브를 사용해서 이것도 막아보자. 그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아래에 약간의 공간을 파내야 해. 그리고 레드스톤 작업을 해야 해. 지금 완전 엉망이야. 하지만 피스톤이 바로 저기 있어. 그래서 바로 아래에 블럭을 놓자.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를 놓아야 해. 그쪽으로 연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레드스톤 선을 아래쪽 끝까지 이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 복도를 파낸 곳, 좋은 레드스톤 유저가 되려고 노력 중. 돌 벽돌 위에 이걸 놓으려고 함. 안 부수려고 그렇게 하는 중. 그리고 레드스톤 라인이 꽤 길어지고 있음. 그래서 여기 하나를 부수고 리피터를 놓음. 약간의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몇 번 클릭할 것 같음. 왜 딜레이가 필요한지 바로 보여줄게. 하지만 계속 연결 작업을 진행하자. 맨 아래까지 가는 중. 진행 잘 되고 있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런데 신호를 반대로 바꾸고 싶다는 걸 방금 기억했어. 그래서 여기 전체 블록을 놓고 레드스톤 토치를 설치하자. 이러면 될 것 같아. 모퉁이를 따라 몇 블록만 더 가면 돼. 보다시피 이건 우리가 전에 파낸 복도야. 레드스톤 선이 끝나는 바로 위쪽 전체 블록을 만들고 그 위에 압력판을 설치하자. 그리고 이 복도의 나머지 부분도 수리하자. 하는 김에 오케이. 이제 이 압력판을 밟으면
저 구멍이 열릴 거야. 우리 집 안바닥에 있는 구멍. 지금은 좀 헷갈리는데 이걸 파내고 확인해보자. 이걸 파내는 동안 말인데 벽도 테라코타로 바꿔보자.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복도가 너무 답답해. 좀 더 높게 만들어보자. 자, 이제 진실의 순간. 이 압력판을 밟으면 구멍이 열려야 해. 열렸네. 좋았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밟으면 열리고 닫힘. 좋아, 완벽해. 밟으면 열리고 닫힘. 가자. 내가 말했듯이 이걸 물 엘리베이터로 만들고 싶어.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먼저 여기 좀 더 메우자. 조금 더. 그리고 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팔로 사인을 여러 개 만들자. 그리고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맨 아래에 모래를 먼저 놓는 것. 그리고 물을 맨 위에 채워야 할 것 같아. 그 위로 쌓아 올라가자. 바로 바닥 아래에 있어. 여기에 물을 좀 놓자. 그리고 이걸 부수고 맨 아래까지 다시 내려가자. 다시 물이 이제 아래쪽 끝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거품 기둥이 작동하려면 물이 공급원이어야 해. 그래서 켈프를 사용해서 전부 바꿀게. 켈프가 다 떨어졌어. 젠장. 좀 짜증나. 하지만 나머지는 뼈가루를 사용해서 키울 수 있을 거야. 내 엔더 상자에 뼈가루가 있어. 자, 이게 작동하는지 보자. 그냥 저거 계속 눌러. 다 자라서 꼭대기까지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다시미를 부숴. 그리고 이 모래를 없애야 해. 그리고 그걸 소울샌드로 바꿔야 해. 그리고 저 거품은 아주 좋은 신호야. 네, 레드스톤 실력을 테스트할 시간이야. 제발 이게 작동하길. 그러면 압력판이 입구를 열어야 해. 오, 세상에 작동했어. 작동했어. 그리고 보다시피 구멍이 완전히 가려졌어. 보이지도 않아. 오, 정말 대단해.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싶으면 그 버튼만 누르면 돼. 이 구멍으로 떨어지면 좋아. 우리는 바로 그 복도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싶으면 버블 칼럼으로 걸어가면 돼. 좋아, 바닥이 바로 아래에서 닫혀. 오, 이거 멋지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입구 바닥에 물을 추가하는 것. 다리를 계속 부러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부수자. 이걸 슬랩으로 바꾸고 물을 넣자. 그리고 있잖아, 그냥 바닥 나머지를 전부 교체할게. 아, 안돼. 레드스톤 다 부셨어. 물그런지 들어갔어. 그리고 나머지 바닥을 수리했어.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네. 여기로 가서 버튼을 누르고 바로 내려가면 붐!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준비 완료? 이 레드스톤은 어떻게든 더 쉬웠어. 생각보다 더 어려워. 어쨌든 거대한 구멍을 파기 시작하고 싶어. 실제 저장실을 위해 이 지역에서 먼저 할 일은 비콘을 설치해보자. 그걸 위해 조금 공간을 파야 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봐라. 1, 2에 3, 4, 5에 6, 7, 8. 오케이. 물론 짧은 하나. 오케이. 이걸 다 채우자. 두 번째 층. 여기 마지막 층. 그리고 비콘을 바로 위에 놓자. 갑자기 기억났어? 이게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해. 그러니까 위로 바로 구멍을 파자. 진짜로 위에 건물이 없기를 바래. 이걸 생각하지 않았고. 오케이. 하늘이 보인다. 완벽해. 근데 엄청 어둡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자. 몬스터한테 죽고 싶지 않다. 이제 크리퍼가 몰래 다가올 걱정은 없다. 이걸 파내자. 비콘까지 쭉 내려가면서 완벽하다. 이제 철을 여기다 넣자. 헤이스트랑 헤이스트 2로 가자. 이제 드디어 인스턴트 마이닝이 가능하다. 우리 저장실을 위해 거대한 공간을 파내자. 한 시간 정도 걸렸어. 이게 전체 공간이 다 정리된 것 같아. 내 생각은 이 모든 구역에 상자를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 거야. 맨 아래에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을 만들 거야. 하지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위층으로 돌아가서 재료를 가져오자. 테라코타를 쓰고 싶어 한번 보자.
스택 조금 넘게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 층 아래에 네더 상자도 있어. 글로우스톤 좀 가져가자. 그리고 맨 위층에서 몇 가지 더 필요해? 층, 우선 안산함부터 시작하자. 3스택 정도 가져갈까? 이 슬래브들도 가져갈게. 계속 진행하면서 랜턴을 좀 쓰고 싶어. 그래서 그걸 좀 가져올게. 그리고 이 그림들도 가져갈게. 바닥에 이미 몇 개 사용했으니까. 조금 더 딥슬레이트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수상한 벽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 같아. 그걸 좀 쓰고 이걸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셜커 상자들 좀 미쳤지만 하나만 가져가자. 그거면 훨씬 충분할 거야. 그리고 나무 재료가 엄청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빨리 제재소에 들르자. 행복한 가스한테 인사하기 전에는 아니야. 안녕 행복한 가스야. 솔직히 여기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기억 안 나. 제발 좀 있어라. 아 오케이. 하하.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20개의 통나무. 이걸로는 부족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다른 건 스프루스 나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반쯤 찬 더블 체스트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 농담이 지겨우 2스택밖에 없다고. 진짜 별로다. 이제 게임을 실제로 해야 하네. 재료를 직접 구하러 가야 해. 모든 게 그냥 저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별로야. 나무부터 시작하자. 이 호랑이 생물 군계에서 얻은 거고 솔직히 이걸 엄청 많이 필요로 해. 그리고 방금 기억났는데 상자가 600개 넘게 필요해. 그래서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해. 잠깐만 상자 600개. 그게 나무 몇 개야? 마인크래프트에서 상자 600개가 통나무 몇 개야? 통나무 12개 세상에 수학 못하겠어 그러면 그게 몇 스택이야? 통나무 19스택 완전 대박. 명심해. 기지를 짓는데 엄청난 양의 가문비나무가 필요해.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가문비나무 통나무로 철커 상자를 꽉 채우는 게 좋겠어. 그게 맞는 선택 같아. 아바타를 틀어놓을까 해. 마지막 에어밴더 2번째 모니터에 틀어놓고 잠시 머리를 비울까 해. 얼마나 걸릴지 보자. 아무 이유 없이 불평했던 것 같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네. 한 에피소드 정도 걸렸고 됐어. 스프루스 통나무로 가득 찬 쇼커 박스. 아직 참나무 통나무가 조금 필요해. 다행히 스프루스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아. 이 나무들 좀 베어볼게. 이 나무 베고 나면 아마 충분할 거야. 얼마나 있는지 보자. 대략 2스택 정도 이제 준비됐어. 잠깐만. 어두운 참나무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했어. 여기 안에 있기를. 봐라. 제발. 좋아 가자. 충분히 있어. 드디어 시작할 수 있어. 이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입구부터 시작하자. 바닥을 채우자. 다듬어진 딥슬레이트 벽돌을 사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벽을 조금 더 채워. 같은 테라코타를 사용해서. 그리고 모서리에는 기둥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참나무와 벗겨진 가문비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배치하고 껍질을 벗기고 이 모서리에서도 똑같이 해. 아마도 전나무 3개 정도. 그거 벗기고 저기 하나 더. 그거 벗기고 참나무. 그리고 이 다른 벽은 다시 테라코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하고 이 부분은 글로우스톤으로 채우자. 글로우스톤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그림으로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오, 얘 나 완전히 잊었어. 그들이 이 강아지 추가한 거. 저거 귀엽다. 저거 유지하자. 여기에도 똑같은 벽 디자인 반복했어. 그냥 다른 그림. 위에 이상한 틈새 가리려고 거꾸로 나사 계단 몇 개 하자. 그래서 이걸 쭉 둘러서 연장하자. 이렇게. 이 벽은 아직도 좀 기본적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 각 모퉁이에 화분 하나씩 두자. 그리고 실내 식물을 만들자. 진달래와 진달래 잎을 사용해서. 꽤 괜찮아 보여. 초록색을 좀 더해줘.
이제 입구는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 꽤 괜찮아 보이는데 별로 안 괜찮아 보이는 건 이 큰 공간이야. 여기 이쪽에 아마도 위층부터 먼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걸 전부 둘러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다듬어진 딥슬레이트랑 딥슬레이트 벽돌로 전체를 둘러싸는 거야. 알다시피 전체를 다 둘러싸는 거지. 이제 전부 다 둘러싸놨어. 계단 몇 개만 더 놓으면 되겠다. 딥슬레이트 띠로 전체를 둘러싸놨어. 그리고 딥슬레이트 안쪽에는 다크 오크 판자로 한 줄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놓아보자. 다크 오크가 이제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근데 앞쪽을 조금 더 넓히고 싶어? 뒤쪽도 조금 더 넓히자. 여기서 걷기 조금 더 편해질 거야. 그리고 이 다크 오크 판자들 안쪽에 거꾸로 된 계단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엔 물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필요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생각이야. 짙은 참나무 계단. 이걸 아래까지 확장해보자. 그리고 옆면도 채워보자. 안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일 거야. 다른 쪽으로도 넘어가서 채워보자. 여기도 채워넣자. 테라코타가 마음에 들어. 여기에 포함시켜보자. 이쪽에서도 똑같이 해보자. 그리고 아래쪽 바닥은 안산함과 돌계단을 번갈아가며 놓고 싶다. 여기 마지막 몇 블럭까지 쭉 둘러가면서 완벽하다. 그리고 이 중앙 지역에는 안산함과 돌을 섞어보자. 괜찮은 것 같다. 약간의 질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회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보자. 카펫을 사용해서 약간의 색을 추가하자. 체크무늬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다. 빨간색과 회색 카펫을 사용하면 정말 멋질 거야. 와우,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여기 위에도 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도 그냥 빨간색으로 된 것들만 알지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와 진짜 멋지게 보인다. 여기에도 하나 더 추가하자. 왜 안 되겠어? 색이 많을수록 더 좋을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기둥 추가 작업을 시작하자. 이 구역을 나누기 위해 몇 개의 다른 섹션으로 5단위로 건축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저기서 5블록을 건너뛰자. 그리고 또 다른 기둥을 세우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 테라코타 옆에 기둥을 세우자. 물론 이 통나무들을 다 벗겨야 해. 주제에 맞추려고. 통나무들은 벗겨져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몇 개 부수고 그 자리에 참나무 통나무를 넣자. 텍스처 변화를 위해서 통나무들은 이제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 나머지 벽을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자. 그냥 전나무 판자 몇 개 사용. 결국엔 이 모든 공간을 상자로 채울 거야.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할 이유 없어. 텍스처링이나 복잡한 벽 디자인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한 전나무면 충분. 여기가 마지막 벽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기둥 있는 곳에 벽 하나 더 만들어서 구역을 나누자. 이 다른 섹션들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거의 2개의 다른 구획을 만드는 것처럼 해. 이쪽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냥 판자를 위로 쭉 올리는 거야, 알겠지? 벽은 이제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장 작업을 시작하자. 짙은 참나무 슬래브를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 상자를 추가할 때 여전히 열 수 있을 거야. 여기가 마지막 몇 개의 슬래브가 될 거야. 그리고 아래쪽에서 여기에 글로우스톤을 채워보자.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이 잘 밝아질 거야. 그리고 꽤 멋져 보일 거야. 여기 바로 위에 상자가 있는 게 곧 다 쓸 것 같아. 거의 다 채웠는데 아쉽네. 적어도 이 아래층은 하지만 나는 또 여기 위에 모든 구획에도 많은 글로우스톤을 사용하고 싶어. 더 가져오자고 하려던 참이었어. 적어도 햇빛은 좀 쬐 수 있겠지. 잠시 동안 지하에 있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네더가 크게 나아지진 않겠지. 여기 글로우스톤이 꽤 많이 있네. 이걸 캐자. 25개 나왔네. 나쁘지 않아. 하지만 몇 스택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찾아보자. 여기 좀 더 있네. 좋아. 글로우스톤 몇 개 채굴 끝냈어. 뭔가 덩어리 같은 거.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번 보자. 대충 4스택 정도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공격당하고 있어. 체력이 좀 낮아졌어. 뭐야. 저기 포탈 있다.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이제 글로우스톤을 얻었으니 여기로 내려가서 이것을 설치하자.
아래쪽 레벨에 몇 개 더 설치해야 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아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이 섹션들도 모두 설치하자. 위쪽 레벨도 채워야 해. 멋지다. 이것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어. 이 레벨에서는 천장에도 몇 개 추가하고 싶었어. 조금 닿기 어려워. 아마도 각 블럭마다 점프해야 할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걸 다 배치하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블럭이 될 거야. 이 글로우스톤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작업대도 놓고 레드스톤 램프 몇 개 만들자. 너무 많이 추가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천장에 몇 개 정도는 있으면 좋겠어. 이런 큰 공간을 밝히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린 공간, 그러니까 우리 바로 위에 하나 설치하자. 그냥 파내면 돼. 레드스톤 블록 하나랑 레드스톤 램프 설치하자. 저쪽에 3개 설치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반대쪽에도 설치하자. 천장 이 선에도 같은 방식으로 발판으로 표시해두자. 여기 하나 설치하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3번째 하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발판 위로 올라가는 것. 그걸 파내고 레드스톤 블록과 레드스톤 램프 설치. 마지막 하나, 그걸 파내자. 레드스톤 블록과 램프 설치. 다 됐어. 보다시피 천장에 2개의 다른 레벨이 있어. 그래서 전환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안데사이트 계단을 사용해서 돌계단도 둘러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중심부의 나머지 공간은 그냥 슬랩으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슬랩은 다 제자리에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이게 레드스톤 램프를 돋보이게 만들어줘.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기둥을 많이 추가하는 걸 시작하고 싶어. 이게 전체적으로 더 정돈된 느낌을 줄 것 같아. 나중에 상자를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보이는 것처럼 섹션이 더 많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래에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시작하자. 알지. 그게 우리가 추구해온 스타일이야. 모든 것이 일관되기를 원해. 좋아, 이 모든 것이 벗겨졌어.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중 몇 개를 참나무, 통나무로 바꿔야 해.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도록. 기둥들이 꽤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시도해보고 싶은 건축 트릭이 하나 더 있다. 그건 기둥 밑에 몇 개의 통을 놓는 것이다. 어떤 밴드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지되는 느낌을 준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모든 기둥에도 그렇게 하자. 다음은 이 기둥들 꼭대기를 전부 연결해보자. 나선 계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 꽤 괜찮아 보일 것 같아. 거꾸로 된 계단도 좀 추가하고 싶어. 이 작은 부분들 사이에 3칸 정도 되는 구역에도 말이야. 근데 이 맨 뒷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 가로로 참나무, 통나무 빔을 넣어서 전체를 가로질러보자. 그리고 각 모서리에 거꾸로 된 계단을 놓는다. 그리고 이 기둥 안쪽을 덮는다. 덧문으로 덮는다. 여기도 똑같이 한다. 그리고 위쪽에는 덧문을 놓는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랜턴을 추가한다. 그리고 맨 뒤쪽 벽에는 테라코타로 채운다. 이 재료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저장실 전체에 걸쳐서. 그래서 괜찮아 보일 것 같아. 이 작은 구역들에도 조금 사용하고 싶어. 근데 지금 테라코타가 완전히 떨어졌어. 걱정 없어. 신선한 공기 좀 쐬면 되니까. 물론 비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더 가져오러 가자. 내 테라코타는 전부 여기 구멍에서 가져왔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몇 분 후에 더 가져와. 이게 뭐야, 5스택 반 정도 되는 건가? 완전 과잉이야. 여기서 나가자. 좋아, 다시 던전으로 내려가자. 이제 테라코타를 좀 더 가져왔으니 나머지 벽을 다 채워보자. 뒷벽이 훨씬 깔끔해 보인다. 입구 양쪽 벽도 채워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저기 마지막 몇 블럭이 있어야 하고 그래.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래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이 벽들을 다 채우고 싶어. 전나무 판자를 사용해서 마지막 몇 블럭 바로 거기 있고 이걸 확인해보자. 와우, 훨씬 깔끔해 보인다. 이제 저 돌과 다른 것들이 안 보여서 좋아 보인다. 계속 진행하자. 작업대를 놓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문비나무 덧문을 제작. 솔직히 그게 충분할지조차 확신이 안 됨.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글로우스톤을 다 가리고 싶음. 그냥 가문비나무 덧문을 사용해서 좋은 점은 글로우스톤의 빛이 덧문을 통해 그대로 비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상자를 추가해도 여전히 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이 모든 틈을 메우려고 해. 모든 함정문들이 제자리에 있어. 그리고 그게 정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 계속해서 생각해봤는데 이 전환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모든 가문비나무와 천장 사이를 함정문띠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그래서 이걸 제자리에 놓자. 그리고 여기처럼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면 덧문 3개 정도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마무리돼. 여기 마지막 몇 개의 덧문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보자. 오, 그래? 마음에 들어. 그리고 덧문이 있는 김에 장식용 블럭이랑 기능성 블럭을 둘 수 있는 몇 개의 손반을 만들고 싶어. 이걸 여기다 놓자. 이미 눈치챈 겠지만 난 대칭을 좋아해. 입구에도 똑같은 디자인을 하자. 하지만 알지? 실제 장식을 추가하기 전에 잠깐 내 고양이들을 확인해보자. 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난 내 두 고양이를 좋아해. 먼치와 미튼스 모두가 이 영상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데 내 하드코어 마인크래프트 월드를 직접 다운로드하고 탐험하고 싶다면 내 패트리온에서 월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또는 내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로 가입하면 돼. 진심으로 최근에 많은 지원 고마워.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돌아가자. 기능 블록 몇 개 추가해보자. 용광로 제작대 대장장이 작업대 같은 것들. 그 위에는 랜턴을 놓자. 자수정 클러스터. 그리고 다크오크 묘목이 담긴 화분도. 맨 위 선반에는 참나무 묘목을 놓자. 또 다른 랜턴. 그리고 아마도 숫돌 하나. 그래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기능 블록도 다 있네.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도 알다시피 그냥 보기 좋은 것들. 이쪽에 비슷한 디자인을 반복해보자. 조금 바꿔서 엔더 상자 블라스트 퍼니스 스모커를 놓아보자. 그리고 스톤커터도 주변에 있으면 유용한 물건. 그러니 그걸 놓아보자. 그리고 여기 블루 오키드를 놓아보자. 그리고 맨 위 선반에 또 다른 랜턴 하나 더 놓자. 다크오크 묘목이 들어간 화분. 그리고 양조대. 이 양조대로 좀 더 특별하게 해보자. 물병 몇 개로 채워 넣자. 왜냐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보이니까 작은 디테일이지만 마음에 들어. 그 선반들 둘 다 꽤 괜찮아 보여. 그리고 여기 몇 군데 구멍을 남겨뒀어. 그래서 여기에 몇 개의 포드를 넣자. 그리고 그 위에 장미 덤불 몇 개. 약간의 색깔이 있는 게 항상 좋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작은 받침대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로드스톤을 사용해서 그리고 뒤집힌 연마된 안사람 계단 몇 개. 그리고 이 위에 갑옷 거치대를 두자. 갑옷 거치대. 그리고 여기 나중에 전시하기 좋은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몇 가지 다른 갑옷 장식 더 많이 찾으면 추가. 지금은 기본 갑옷부터 시작. 가운데에 다이아몬드 배치, 오른쪽에는 철 갑옷 배치, 마지막으로 왼쪽에는 금 갑옷 배치. 이렇게 마무리. 이제 창고방의 뒷벽 정말 디테일하게 완성. 결과물 정말 마음에 들어. 그게 그렇게 잘 나와서 정말 기뻐. 비슷한 장식을 추가할까 생각 중이야. 이 벽에도 랜턴을 추가하자. 파란 난초가 있는 화분이랑 석재 절단기. 그리고 맨 위에는 짙은 참나무, 묘목양조 대랜턴을 놓자. 물병은 잊으면 안 돼. 조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쪽에는 모루도 포함하고 이쪽에는 바다 피클도 추가하자. 왜 안 되겠어. 마지막 선반을 마무리하자. 숫돌로 또 다른 랜턴과 자수정 싹도 은근히 좀 미쳤어. 몇 가지 장식만으로도 이곳이 정말 살아났어. 이걸 계속 이어가자. 난간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전부 둘러싸게. 우연이라도 짜증날 거야. 항상 이거에서 떨어지네. 그래서 이게 꽤 괜찮을 것 같아. 아주 간단한 디자인으로 갈 거야. 울타리와 울타리 문을 번갈아 가며 이쪽은 열어둘게.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방의 중앙을 밝히기 위해 난간 위에 랜턴 몇 개를 추가하자. 여기에도 몇 개 더. 빙뱅붐 아주 간단한 난간 디자인. 근데 이거 맘에 들어. 아직 부족한 느낌이야. 여기 아래에 색깔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실내 식물 디자인을 좀 더 추가하자. 초록색을 더해주면 알잖아. 여기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거야. 여기 아래 오케이. 와, 정말 여기 아래 식물이 좀 더 있으니까 정말 효과가 컸어. 눈치채는지도 몰라. 글로우스톤 앞에 빈 공간을 남겨뒀어. 그리고 물리적인 블록을 사용하고 싶어서 표시하려고 우리가 저장할 다양한 아이템들을, 예를 들어 이 블록 뒤에 있는 모든 상자는 지능용, 이 블록 뒤에 있는 모든 상자는 포드졸 잔디용, 이끼와 연한 이끼용. 이 방식이 아이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아이템 프레임은 기술적으로 엔티티니까 엔티티가 렉을 유발함. 그래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거임.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걸. 다양한 종류의 블럭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보는 게, 와, 진짜 멋있음. 근데 어쨌든 이 블럭들 다 제자리에 놓고 드디어 모든 상자를 추가할 수 있음. 그래서 반대쪽에 부드러운 현무암칼 사이트 버섯 줄기를 놓자. 갈색과 빨간 버섯 블럭도 우리가 그룹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에서 얻는 블록들을 함께 모아보자. 예를 들어 딥슬레이트 터프 화강암, 섬로 감한 사람도 생각해봤어. 네더 섹션도 유용할 것 같아. 그래서 블랙스톤 현무암, 네더 벽돌 레더렉 성형을 추가하자. 그리고 항상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구리를 위한 단지 변형이 너무 많아서 각 단계마다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원동을 추가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사실 아래층 전체 상단을 다 덮는다. 내 생각엔 우리가 좀 더 특이한 블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눈돌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요즘 산호를 사용하는 게 즐겁더라. 그래서 이 블록을 그냥 부수고 물을 좀 깔아보자. 그 다음에 산호를 위에 올려 말라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방울석이 흘러가도록 유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냥 저걸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대체해. 그리고 위에 착색 유리를 올려. 그게 가장 잘 표현할 방법일 것 같아. 그 옆에는 뼈블럭을 놓고 벌집 건초 멜론을 추가해. 그리고 나머지는 엄청 만족스러울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모든 색상의 테라코타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야. 양털 색상 같은 것도 저장할 것 같아. 그와 같은 것들도. 그리고 많은 상자를 가지는 것. 모든 종류의 테라코타를 위한 것은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만족스러워 보여. 이제 모든 자리에 라벨을 붙였어. 정말 멋져.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상자를 만드는 거야. 나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자. 꽤 많이 남았네. 이것이 원래 완전히 가득 찼었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했어. 실제 저장실을 짓기 위해 꽤 많이 썼어. 어쨌든 작업대를 놓고 이것들을 모두 판자로 바꾸자. 내 인벤토리에 이렇게 많은 나무 판자가 있었던 적이 없어. 이걸 전부 상자로 바꿔보자. 이걸로 상자 4묶음도 안 나왔어. 내 계산이 맞다면 우리는 10묶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통나무를 더 가져와서 더 만들어야 해. 다시 한번 이걸 전부 나무 판자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다시 상자를 만들자. 우리 나무가 전부 사라졌어. 그리고 아직 통나무 몇 개 더 있어. 그래서 이걸 판자로 만들자. 그리고 더 많은 상자를 만들자. 거의 8묶음의 상자가 있어. 그래서 거의 다 왔고 통나무도 좀 더 있어. 그래서 나무가 충분하게 바라자. 이게 마지막 판자야. 제발 충분하게 바라. 그리고 오케이? 10묶음 좀 넘어서 가자. 이제 다 썼어. 우리가 전에 모은 나무 1개에, 하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상자들을 모두 모았으니 재미있는 부분을 시작할 때 이걸 다 넣을 수 있어. 물론 재미있다고 하기엔 좀 과장일 수도 있어. 이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 첫 번째 면은 완전히 채워졌어. 그리고 꽤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생각해. 계속 진행해서 반대쪽도 채워 넣는다. 좋아, 완벽해. 첫 번째 층 전체가 상자로 꽉 찼다. 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채워 넣는다. 바로
이렇게 모든 구역이 상자로 꽉 찼다. 이제 이곳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 안전을 위해 위쪽 상자들이 잘 열리는지 확인한다. 저거 괜찮아 보자. 이것들은 다 괜찮아야 해. 보자 그래. 완벽해 좋아. 이제 모든 구역을 상자들로 다 채웠으니 이제 남은 건 위층에서 아이템 몇 개를 가져와서 아래로 옮기고 모든 걸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상자는 디오라이트로 넘쳐나. 그래서 이걸 다 가져가자. 그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내려가자. 우리의 저장실로 내려가서 디오라이트 블록을 찾아야 해. 그리고 열 수 있어. 이 상자를 열고 모든 디오라이트를 넣어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벽과 전체 블록을 나눠서 넣어. 상자들이 너무 많아. 이 부분이 좀 무서워. 아이템들을 다 옮기고 정리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 아이템들을 다 챙기고 바로 시작하자. 좋은 점 중 하나는 셔커 상자 몇 개는 비울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빈 셔커 상자 몇 개는 꼭 가져갈 거야. 모든 걸 정리하고 정돈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을 엄청 절약해 줄 거야. 모든 물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정말 유용할 거야. 이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제자리에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걸 쉐이더 켜고 봐야겠지. 와, 이거 진짜 멋지게 보인다. 진짜 대박. 보시다시피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음. 여기 자갈 있고 점토모래 있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해서 정말 기쁨. 집 바로 아래에 이걸 두는 게 시간을 엄청 절약해 줄 거임. 항상 시청해줘서 정말 고맙고 모든 후원자들과 유튜브 멤버들에게 특별히 감사함. 즐거운 건축 되길.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모두 만나